예. 이번 미신은 이제 실력에 자신감 있다면 전문가일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연구에 따르면 무의식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전문가를 판단할 때 가장 크게 따지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어 보면 뭔가 전문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전제가 뭐냐면 정말 합당한 자신감인가, 합당한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연구 결과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예. 더닝 크루거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더닝 크루거 효과. 예. 뭐냐면 이게 되게 또 쇼킹한 건데 실력이 떨어질수록 자기 실력에 대해서 부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예. 그래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감이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실력이 굉장히 높다고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이 동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건데 어, 우리의 어떤 뇌에 그런 편향, 예,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전문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력이 자신감 있다면 전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실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평가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죠. 학생들한테 이제 실험이 있어요.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네가 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고 학기 말에 됐을 때 네가 이 학급에서 몇 등 정도 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90%에 가까운 인원들이 자기가 평균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 중간이니까 딱 50%만 평균 이상이겠죠. 근데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 평가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특히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강연회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믿기가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미신 보시죠. 전문가는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네. 굉장히 뛰어난 예를 들면은 프로그래머가 있다고 칩시다. 예. 프로그래머가 있다고 쳐요. 예. 이 사람한테 어떻게 프로그램 합니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설명 우리가 따라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신이 설명을 못하더라라는 거죠. 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암묵지라는 거, 예, 형식지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지식경영, 지식관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지식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죠. 형식지는 뭐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 교과서 책에 나와요. 예, 공식화되어 있어요. 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름도 있죠. 예, 근데 암묵지라는 건 뭐냐면 책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예, 본인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VI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죠. 예,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예, 코드 이렇게 수정할 때 쓰는 건데 이거에 대한 책이 있을 수 있겠죠. VI에 대한 책. 예, 그리고 VI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쓰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책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걸 누르는지, 어떤 걸 자주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은 책에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암묵지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누르고 어떤 순서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전문성이라는 거, 이 사람이 어떤 뛰어난 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암묵지가 더 크다라고 봐요. 예. 이런 심리학 연구에서는 예. 이런 게 사실은 다 직관이랑 관련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책만 보고 공부했을 때 한계가 있는 게 그런 거죠. 암묵지를 배우질 못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은
VI 예제 굉장히 잘 쓰는 사람 옆에 앉아갖고 하루 정도 같이 일해보면요, 금방 배웁니다. 예. 책 보면은 막 몇 주 걸릴 수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쓰는 거는 또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옛날에 얘기했던 뭐 이렇게 견습제도, 견습공 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견습을 하는 사람 옆에 두고 이렇게 계속 뭐 내가 양복을 만든 장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단추다 하는 걸 시키다가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더 밑그림 그린 것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견습제도인데,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문가는 이게 안목지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형식지일 때가 많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 뭐 물고기가 물을 못 느낀다,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예, 설명 안 한 분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예, 못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 같은 거 보면 인공지능에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를 이렇게 컴퓨터로 좀 옮기자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문가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신이 자각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가는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예. 다음 미시입니다. 다음 미시는 일단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혹은 하는 것들도 있죠. 예. 전문가는 자신의 설명대로 행동하는 것인가가 이제 그 더 한 걸음 나아간 질문이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 예. 자신이 설명하는 건 A인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A 다시더라 라는 거죠. 전문가가 있을 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거짓말 하는 건데 거짓말인가? 예. 근데 이런 게 우리 뇌에 그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제 피실험자를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고 책상 앞에서 여기에 실험자가 사진을 하나씩 보여줘요. 예,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남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앞에다가. 예. 그래서 이 남자가 보고 학생이 보고 어느 이 여자가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매력적이면 예를 들면 이쪽에 두고 아니면 이쪽에서 쌓아요. 예, 사진을 쌓아둬요. 점점 쌓아둬요. 그래서 사진 수십 장을 갖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일반 연구자가 아니고 마술사예요. 예. 그래서 저 피실험자가 어떤 순간에 별로 매력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진을 자기 무릎 위로 살짝 떨어뜨려 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매력적이라고 했던 여자들 사진을 모을 때 같이 집어넣어 갖고 매력적인 여자들 사진 묶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한 장씩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이유를 물어봐요. 아까 당신이 이거를 매력적인 여자라고 분류를 했는데 어떤 면이 매력적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매력적이지 않았던 여자로 판별했던 여자가 끼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깜짝 놀라면서 아닌데 이 여자 제가 그렇게 분류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기억을 못 하죠. 사진을 많이 봤으니까. 대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자가 뭔가 좀 순박한 면이 있고 마음씨가 착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피실험자는 막 나름대로 설명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뭐 굉장히 순박해 보인다, 마음씨가 좋아 보인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만들어 냅니다. 사실은 뭐 UX 인터뷰라든가 뭐 제품에 대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피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전문가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전문가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럴싸한 대답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래머한테 강연회에서 질문합니다. 저기 프로그램 하실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요, 뭐 1번 이렇게 하시고 2번 하시고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업무로 돌아가서 일하는 거를 관찰해 보면은 그렇게 안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설명할 땐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본인이 그것도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이제 펫 티오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이론이 있어, 설명할 때는.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행동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본인도 인식을 잘 못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인데 그거는 보통 거짓말을 보시면 돼요. 예. 전문가가 하는 행동은 깔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복잡합니다. 예. 근데 깔끔하게 설명하는 건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본인도 인식 못할 수가 있죠.
다음, 전문가는 잘 가르친다. 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믿음이죠. 만약에 어떤 학생들 가르쳐야 된다, 그럼 그 분야에 실제로 전문가인 사람을 데려와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래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 더 잘 가르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 봅시다. 프로그래밍의 어떤 전문가가 가르치는 걸 한다고 할 때,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전문성이 어디에 있느냐? 프로그래밍에 있지, 가르치는 거에 전문성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되냐 이거죠.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거랑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거랑. 요거 뭐 논외의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은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도 잘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학에서 연구를 보면은 초, 중, 고등학교를 봤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물리학 박사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랑 얘네들의 학업 성취도랑 관련성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키워주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죠. 훈련시킬 수 있죠.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면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수학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줄 수 있겠죠. 그게 그 반의 학생들의, 해당 반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 선생님이 클래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수업에서 이 반의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은 가르쳐주면 금방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게 그걸 배우는 사람한테 그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걸 떠나서 하여튼 전문가랑 잘 가르치는 거랑은 상관성이 별로 딱히 없습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굉장히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떤 강연 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인가를 이렇게 보려고 하죠. 근데 동시에 또 중요한 건 잘 가르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전문가가 자신감이 있냐 없냐, 뭐 전문가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느냐, 혹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냐 안 하느냐,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보면은 전문가는 잘 가르친다고 믿기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좀 조심해야 돼요. 누가 전문가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믿지 마라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도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이해가 잘 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뭐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어떤 강연을 들었어요. 어떤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해가 쏙쏙 잘 돼요. 그럼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한 가지 실험 얘기를 해보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한테 서양화와 서양 화가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하는 거를 공부시키는 거죠. A반이 있고 B반이 있습니다. A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서양 화가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죠. 뭐 인상파라든가 뭐 입체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갖고 이런 그 트리 구조, 계층 구조에 따라서 묶어서 가르쳐 줬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인상파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죠. 아까 본 거랑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체계화해서 가르쳤어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런 체계, 지식의 체계를 같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 반에서는. 자, 근데 B라고 하는 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이번에 나올지가 컴퓨터에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림이 딱 나오면 선생님이 요거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네요. 요거는 누가 그린 그림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의미 없게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죠. 하여튼 이 두 수업 다 목표는 뭐였었냐면 학생들이 이 그림을 뭐 누가 그렸는가를 이렇게 맞출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A그룹, B그룹 둘 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업 중에 나왔던 그림을 서형을 하나 보여주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가 맞춰봐라 해서 보기로 1번부터 한 8번까지 해서 화가 이름도 써있고 맞추는 거죠. 혹은 수업 중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그 다뤘던 그 화가가 그렸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건 누가 그렸을까? 화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추론해서 하는 것도 테스트를 했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족도부터 생각해 봅시다. A반, B반 중에서 어느 반이 만족도 평균이 높았을까요? 수업에 대한 만족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선생님이 얼마나 전문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만족도 테스트거든요. 자, 당연하죠. A반이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당연한 거죠. 뭔가 A반은 쏙쏙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잘 됐어요. 자, 그럼 테스트 봅시다. A반, B반 수업 직후에 테스트 했습니다. 시험 쳤습니다. 어느 반의 평균이 점수가 높을까요? 이것도 역시 당연합니다. A반이 더 점수가 높습니다. 더 이해가 잘 되게 설명했으니까 더 기억도 잘 날 것이고 점수도 높겠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게 별로 의미 없는 실험이에요. 이미 교육학에서 많이 알려졌던 것들이거든요. 자, 이 실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걸 끝내고 시간이 지난 후에 뭐 예를 들면 3주 지난 후에 이 학생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했는데 불러서 다시 시험을 쳤어요. 2차 테스트를. 그때 어떻게 됐냐?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A반의 학생들은 이 수업을 안 들은 애들이랑 성적이 똑같아요. 두 번째 시험에서. B반은 교육 직후에 쳤던 테스트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게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80점 대 70점이었어요. A반이 더 높고 B반이 낮았어요. 근데 두 번째 테스트 A반은 뭐 한 10점, B반은 한 50점. 그래서 A반은 수업 안 받은 애랑 똑같게 나온 거고 B반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A반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런 걸 체계를 만들면서 공부를 했겠죠. 근데 B반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랜덤한 순서, 무작위 순서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거기서 어떤 패턴과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서 괴로워했지만은 뭔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겠죠. 비슷한가 다른가 막 하게 된다는 거죠. 만족도도 낮고 테스트 직후의 테스트도 높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썼더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A반에 있었던 애들은 신경을 별로 안 썼죠. 술술술 앉아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기억에만 들어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내가 머리에서 땀이 나야지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A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은 장기적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더 많이 해봤더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단기적 효과는 좋은데 장기적으로 나쁜 학습 방법, 교수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육의 원래 목표를 생각하면 교육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A반에서 했던 방법이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딱 듣고 그 수업 들었더니 이해가 쏙쏙 된다. 달리 말하면 내 3주 지나면 다 까먹을 거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해가 잘 된다라는 게 교육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육을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프로그램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어떤 걸 공부하면서 이해가 쏙쏙 되고 술술술 넘어가게 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쓰고 끙끙대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신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뤄봤어요. 전체 8가지의 미신들을 다뤄봤네요. 대표적 미신들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주변의 교육이라든가 내가 보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